안녕하세요. 수면 코치 정은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깨어나고 아침이면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아 몸이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면 상담을 하다 보면 밤에 자주 깨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호르몬의 흐름, 미네랄의 균형, 그리고 방광 근육의 반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어긋나면 몸은 밤에도 쉴 틈을 주지 않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약도 아니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누구나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마트에서 매일 스쳐 지나치는 평범한 과일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설마 그게 하셨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과일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과학적으로 납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첫 숙면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살짝 눌러 두시고요. 잠들기 전 단 10분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야간요,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잠자는 동안 한 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걸 말하죠.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3번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이미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밤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뇌가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낮 동안 카페인을 아무리 마셔도 머리가 깨지 않는 이유, 사실은 전날 밤에 단절된 수면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 중단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자다 일어나다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해요. 단순히 밤에 소변 좀 자주 보는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밤에 깨니까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운전 중에 졸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회복할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예요. 그러니 야간요는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건강 경고음입니다. 이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몸은 더 큰 방식으로 문제를 알려오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일으키는 정확한 이유를 이해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아주 의외의 곧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밤마다 이렇게 자꾸 깨어나게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야간요에는 단순한 나이득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3가지 몸 안의 스위치가 잘못 켜져 있을 때 이 현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시계가 흐트러진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일을 맡은 호르몬이 바로 바소프레신이에요. 이 호르몬은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드는 시간이 제각각이거나 나이가 들면 이 수도꼭지가 헐겁게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밤에도 물이 계속 흐르듯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몸속 염분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요즘 식단은 나트륨은 넘치고 칼륨은 부족하죠. 소금이 많으면 몸은 그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결국 신장은 그 과한 물을 처리하느라 밤새 일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땀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밤에는 땀이 거의 없으니 그 물이 전부 소변이 되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방광 근육의 과민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나 카페인,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방광벽이 늘 긴장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조금만 차도 뇌에 가득 찼어요. 신호를 보내요. 사실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뇌는 급하게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마려울까? 하며 깨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즉 호르몬의 시계전의 질의 불균형 방광의 긴장. 이 셋이 함께 얽히면 밤의 평온이 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바로잡으면 놀라울 만큼 수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과일 한 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과일의 정체를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가 무슨 약이 돼요? 하고 웃으셨죠? 하지만 이 평범한 과일 안에는 야간뇨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보고예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정리해 줍니다. 쉽게 말해 몸이 물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 하는 신호를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변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밤새 수도꼭지가 덜 새는 셈이죠.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근육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방광도 긴장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방광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조금만 차도 깜짝 놀라던 신호가 잦아듭니다. 실제로 수면 코칭 중에도 마그네슘 섭취를 늘린 분들이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트립토판. 이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아미노산인데요. 몸속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그게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깊게 만드는 수면 호르몬이죠.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앞서 말한 바소프레신,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의 분비도 함께 촉진된다는 겁니다. 즉, 트립토판은 잠을 깊게 하면서 동시에 소변을 줄이는 이중 효과를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칼륨은 물의 균형을 잡고 마그네슘은 방광의 긴장을 풀며 트립토판은 뇌의 수면 회로를 다시 세팅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아침에 개운함이 돌아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바나나 한 개, 그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그냥 아무 때나 드신다고 같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몸의 리듬에 맞춰야 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2시간 전, 그러니까 보통 저녁 8시쯤이 딱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워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숙면 타이밍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8시 무렵 하루를 정리하면서 먹는 간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차가운 상태로 먹기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혹은 프라이팬에 아주 살짝 구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장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릴렉스 되면서 자연히 수면 준비 모드로 바뀌죠. 세 번째는 조합입니다. 여기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만 뿌려보세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향이 더해지면 그 자체로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숙면 디저트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양이에요. 하루에 한 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 개 정도로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몸에 칼륨이 너무 쌓이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바나나 한 입, 그리고 향긋한 계피 향이 퍼지는 그 순간 몸은 이미 오늘은 푹 자도 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58세의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 밤마다 3-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한밤중에 잠을 다 쪼개서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아침이면 늘 피곤해서 출근 준비도 버겁다고 하셨죠. 낮엔 커피 없이는 버틸 수 없고 운전 중에 졸음이 와서 깜짝 놀라셨던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큰 질환은 없었고 전형적인 야간 요성 불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작은 루틴을 제안드렸어요. 한 달만 실험해 보시죠. 저녁 8시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반 개, 거기에 계피가루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하셨지만 딱 일주일 지나자 밤에 2번만 깼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주 후엔 1번,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어젯밤엔 1번도 안 깼어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잠이 이렇게 달콤한 거였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새처럼 가벼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밤 따뜻한 바나나 루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특별한 치료를 하지도 않았지만 밤에 평온을 되찾고 낮에 집중력과 활력이 돌아왔어요. 이건 단순히 야간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회복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바나나 루틴이 단순히 야간요만 줄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세요. 그중 하나가 바로 콧골이의 완화입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 요즘은 코 고는 소리가 줄었다거나 배우자가 잠을 더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비밀은 근육의 이완과 부종 감소에 있습니다. 코를 골 때 나는 소리는 좁아진 기도를 공기가 지나가며 떨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바나나 속 마그네슘이 몸 전체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기도 주변의 긴장도 함께 완화됩니다. 게다가 칼륨이 몸의 염분을 조절하면서 부종을 줄여주죠. 목 주변이 조금만 부어 있어도 숨길이 좁아지는데 이 부종이 빠지면 공기가 훨씬 부드럽게 드나듭니다. 결국 소리도 뒤척임도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건 대부분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으로 인한 근육 경련입니다. 따뜻한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이 미네랄이 근육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켜 수면 중 다리가 놀라 일어나는 일을 막아줍니다. 몸이 편안하니 뇌도 깊은 잠에 더 쉽게 들어가죠. 결국 바나나는 한 가지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숨길이 열리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야간요 해결 루틴이 아니라 밤의 회복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바나나 루틴은 약이 아닙니다. 한 번 먹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마법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쯤 지나면 좀 덜 깨네? 하는 변화를 느끼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확실히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면 몸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루틴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수분을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줄이시고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하루 3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늦은 밤 격한 운동보다 오후 햇살 아래의 산책이 훨씬 좋습니다. 몸이 충분히 움직이면 밤에 더 깊이 쉴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방광을 한번 비우고 30초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남아있던 소변까지 비워지면 밤중에 깰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너무 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빛은 최소화하세요.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이게 모든 리듬을 망칩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생활 습관에 따뜻한 바나나 루틴을 더하면 서로가 시너지를 내며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건강이라는 건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뜻한 바나나 한 개, 그 단순한 습관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결국 삶의 리듬 전체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며 느꼈습니다. 몸은 우리가 잘 돌봐주면 반드시 답을 줍니다. 혹시라도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네 하고 멈추지 마세요. 몸은 천천히 배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한 달만 이어가 보세요. 그 사이에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도했는데도 나아지지 않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이거나 숨이 차고 다리가 많이 붓는다면 그땐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치료가 아닌 몸이 다시 쉬는 법을 가르쳐주는 루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주변에 밤마다 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몸이 오랜만에 진짜 휴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면 코치 정은호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